안녕하십니까. 철학을 위한 개념 익히기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판단에는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이 있다. 사실 판단은 어떤 사물이나 또는 대상이나 사건이 실제하는가, 실제하지 않는가, 또는 참인가, 거짓인가의 문제였었습니다. 그런데 가치 판단은 일종의 사회적 규범,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고 또 개인이 경험하는 어떤 주관적인 영역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였었습니다. 사실 판단이건 가치 판단이건 우리에게 판단한다라는 것 자체의 무게에 대해서 또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명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판단을 하기 위한 상황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픈 고양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픈 고양이가 있다라는 어떤 상황이 참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실 판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이제 이러한 상황을 명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고양이가 있다. 이것이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명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다.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있다라는 문장은 잘못된 문장이죠. 그래서 거짓이에요. 이건 명제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무슨 요일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달력을 보겠죠. 사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이건 의문문이라고 얘기하죠. 의문문은 명제라고 보지가 않습니다. 우와, 이렇게 하늘이 아름답다니, 이런 감탄문이죠. 이 감탄문도 참과 거짓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명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명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간단하죠. 참, 거짓을 구분하는 것을 논리학에서는 진리값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또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명제만 가지고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죠. 지금 비가 내리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바깥의 풍경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분명히 명제임에도 불구하고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보류를 해야 돼요. 자, 이런 상황이 인식론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비가 내리고 있다라는 문장과 그리고 바깥에 정말 비가 내리고 있는 이 사실이 서로 일치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대응관계라고 얘기하고 대응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방금 문제가 생긴 것처럼 바깥에 비가 오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문장과 문장 사이의 정합관계를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것을 참과 거짓으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우리 한국에 1997년에 외환 위기 사태가 있었죠. 그 상황을 이제 사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는 사업을 했었고 그때 너무나 힘들어서 1995년에 그 사업을 정리를 했다라는 문장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IMF가 언제였냐면 1997년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업을 정리한 때는 1995년이다 라고 할 때 이 두 문장 사이에 정합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명제와 명제 사이의 정합관계를 알아보는 것을 정합설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응설은 상황과 그 문장의 일치이고 정합설은 문장과 문장의 일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명제가 무엇인지는 이제 분명해진 것 같고요. 이제 명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제는 총 4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정언명제, 두 번째 연언명제, 세 번째 선언명제, 네 번째 가언명제가 있습니다. 정언명제는 A는 B이다 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명제겠죠. 연언명제는 연이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라고 하는 접속어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학교에 갔다. 그리고 수업을 했다.
이 두 문장이 그리고라는 말로 이어졌죠. 이것을 연언명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언명제가 있는데요. 선언은 또는 이라는 접속어가 들어갑니다. 나는 마트에 가서 과일 또는 채소를 살 예정이야 라고 할 때 두 개 중에 하나, 이것을 사거나 저것을 사거나 라고 할 때 선언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는, 자, 연언은 그리고, 선언은 또는 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언명제가 있는데요. 가언명제는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비가 온다면 나는 우산을 들고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명제로 된 것을, 즉 정언명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명제라고 얘기하고요. 연언명제, 선언명제, 그리고 가언명제는 복합명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논리학에서는 명제의 양과 질을 따지거든요. 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분인가 전체인가를 이야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 고양이는 예쁘다 라고 말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고양이 사실 다 예쁘죠. 그래서 모든 고양이는 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전칭이 돼요. 전칭. 그런데 나는 그런 것 같진 않아. 어떤 고양이는 예쁜데 어떤 고양이는 예쁘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어떤이라고 얘기하면 특징이에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질. 그래서 부정과 긍정을 나타낼 때 우리는 이다 아니다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한번 구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모든 고양이는 귀엽다. 자, 모든이 들어갔죠? 전칭, 그 다음 귀엽다. 자, 긍정이죠. 그래서 이 문장을 전칭 긍정 명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전칭 긍정 말고 모든 말고 어떤을 넣어 볼게요. 어떤 고양이는 귀엽다. 그러면 특칭 긍정 명제가 돼요. 부정을 해볼까요? 자, 모든 고양이는 귀엽지 않다. 이건 전칭 부정 명제예요. 자, 그럼 어떤 고양이는 귀엽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특칭 부정 명제가 되는 거죠. 너무 쉽죠?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지심리학에서는요, 문장을 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서면서 책가방을 들고 버스를 타서 가는 도중에 비가 온다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등등등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그렇게 문장을 듣다 보면 이 사람이 뭘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도대체 이 문장의 의미가 뭐지? 우리가 혼동스러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인지심리학에서는 하나의 문장에 명제가 몇 개 있는가에 따라서 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운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가급적 단순 명제를 쓰는 것이 좋겠죠. 문장을 짧게 단순하게. 하지만 뭐 그런 것도 스타일이니까요. 아무튼 문장은 사유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문장을 쓰고 또 문장이 단순해질 때 우리의 생각도 단순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지난 시간과 오늘은 언어적인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건데요. 우리는 이것을 몸 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어적 표현은 상황을 명료하게 만들긴 하지만 때로는 그 명료함이 상황 자체를 왜곡되게 만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적 표현 양식도 중요하지만 비언어적 표현 능력과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관심, 그런 것도 키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외연과 내포, 또 속성과 양태 혹은 양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되어서요. 집에 가서 저녁을 좀 맛있게 먹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